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죠. 부엌에서 반찬 만드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된장국. 남편 한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한수. 저와는 정반대였죠. 저는 누가 봐도 건강한 체질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여보. 한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크게 웃는 법도 없었고 화를 내는 법도 몰랐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몸이 약할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된장국,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소박한 아침상이었어요. 한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술,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마치 아이 같았어요. 회사에서 또 야근이래요. 응.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한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아이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수의 건강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한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구겨진 와이셔츠 깃을 펴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엔 일찍 올게. 한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어요. 왜일까요? 그날따라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계단 아래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아침 먹었니? 시아버지 박정호였습니다. 68살, 한수보다 훨씬 건강하고 정정한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죠. 젊었을 때는 공사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혼자 먹기 뭐해? 말이야.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수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쭉 혼자였죠. 가끔 우리 집에 올라와 밥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밥 더 있어요. 시아버지는 마루에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풍채가 크셔서 좁은 거실을 꽉 채웠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담았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국 반찬들을 챙겨 상을 차렸죠. 요즘 한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회사 일이 몸 약한 놈이 무리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시아버지는 늘 한수를 걱정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저도 걱정이었죠. 요즘 한수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제가 보약이라도 지어드릴까 봐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돈 줄 테니 좋은 거로 지어. 시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식탁 위에 놓았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내 아들인데 내가 챙겨야지. 저는 조용히 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자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나 공장 가야 해. 오늘도 물건 많이 들어온대.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허리 하나 안 굽으셨죠?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한수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왔죠.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한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 문 너머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 저는 좋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여보. 내일 주말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쉬어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미안해요. 여행도 못 데려가고.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늘 그랬죠. 한수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수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았어요. 여보, 자러 갈까요? 응. 그래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수는 제 등을 가볍게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수의 몸이 약해서 자주는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더 자주 원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니 그 이상도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한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한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요. 전화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저 부인인데요. 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죠.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흐릿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한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기 계세요. 커튼 너머에 한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죠? 선생님, 제발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공장에서 급히 달려오셨는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수야. 시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강한 애야. 하지만 한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서 계셨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안 돼요. 안 돼. 시아버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한수가 조용히 살았던 것처럼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죠.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속삭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 됐네. 부인이 팔자가 세서 그래. 남편 일찍 보내는 여자는 뭔가 있는 거야. 귓속말이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 집은 여자가 기가 센가 봐. 남편 잡아먹었네. 잡아먹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한수의 흔적만 가득한 집, 거실, 소파에 놓인 신문, 욕실에 걸린 수건, 옷장 속 와이셔츠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한수만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문 좀 열어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야, 제발 밥이라도 먹어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으셨어요. 저보다 더 아프실 텐데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손에 죽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이었어요. 먹어라. 조금이라도 죽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시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났어요.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제가 한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넓은 가슴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은서야, 시아버지였어요.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낮고 더 무거운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계셨어요.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같이 한잔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소주잔 2개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소주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죠. 자, 여기 잔 받아. 잔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어요. 마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셔. 시아버지도 잔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또 따르셨습니다. 저도 다시 마셨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잔만 오갔어요. 많이 외로울 거야.
내 마음 잘 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외로워.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술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수 엄마 떠났을 때도 이랬어. 혼자 남겨진 기분.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느낌. 아버님. 근데 한수가 있었거든. 그 애 키우면서 버텼어. 그 애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시아버지가 잔을 또 비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도 없네. 내가 뭘 하고 산 건지 모르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은서야. 내 아버님. 나랑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니?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너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 우리 같이 살자. 시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여전히 내 며느리야. 한수가 없어도 넌 내 가족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요즘 눈물만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다 비웠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한수 자식, 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왜 그 애는 시아버지의 팔을 봤습니다. 굵은 팔뚝이었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어깨도 넓었죠. 한수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자.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셨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침대에 시아버지를 눕혔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한 몸이었죠. 은서야. 네, 고마워. 정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수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주무세요. 아버님. 손을 빼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와 단둘이 산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부가 시아버지랑 산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말들을 들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수가 살아 돌아와 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한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만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계셨어요. 일어났니? 커피 줄까?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받으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식구다.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네, 아버님.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수 없는 살, 하지만 혼자는 아닌 삶.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발소리 세면대 물 흐르는 소리, 옷 씹는 소리,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도시락 싸드려야죠. 아니야.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 안 돼요. 제가 싸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어요. 어제 만들어 둔 것들이었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미안하다. 왜요? 손이 많이 가잖아. 아니에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게 좋았어요. 한수를 챙기던 것처럼 이제는 시아버지를 챙기는 거였죠. 도시락을 다 싸서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은서야.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한수와 살 때와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녁 6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다. 어서 오세요. 씻고 나오세요. 시아버지가 욕실로 들어가셨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수건 좀 줄 수 있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네, 잠깐만요. 수건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물기를 닦고 계셨는데 하반신의 수건을 제대로 두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런 미안하구나. 시아버지가 급히 수건으로 가렸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건을 문 앞에 걸쳐 놓고 황급히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방금 공개 자꾸 떠올랐어요. 지우려고 해도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했어요. 정신 차려. 은서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시아버지가 제대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바닥만 봤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 문 꼭 닫고 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죠. 맛있다.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할게.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시아버지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몸,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그리고 그것 한 수는 왜소했어요. 몸도 약했고 그곳도 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 그것이 내 아래로 들어오는 상상을 했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불단을 꽉 쥐었죠.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한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는 소리. 시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같이, 시장에 갈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의 그것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은서야. 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이나 갈까? 손을 멈췄습니다. 산이요? 응. 등산. 운동도 할 겸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좋아요. 그래. 준비하자.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겼어요. 시아버지는 배낭을 메셨죠. 버스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버지와 딸 아니면 다른 관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섰어요.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천천히 올라가자. 시아버지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걷다 보니 땀이 났어요. 등산복이 땀에 젖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중턱쯤 왔을 때 쉬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물 마셔. 시아버지가 물병을 건넸어요.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죠. 시아버지도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올라가요. 응. 정상까지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시아버지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배가 좀 화장실 가야겠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표지판에 화장실 있대요. 너무 멀어. 급해. 시아버지가 풀숲을 가리쳤어요. 저기서 해결하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시아버지가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등산에 서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은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휴지 좀. 가방을 열었어요. 휴지를 꺼냈습니다. 가져갈게요.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걸어갔어요. 아버님. 여기. 그리고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바지를 내린 채로. 그리고 또다시 두 다리 사이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숨이 멎었어요. 고마워. 시아버지가 황급히 휴지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돌아서서 달렸어요. 풀숲을 빠져나와 등산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또 봤어요. 또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정이 안 됐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서야. 괜찮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또 이런 꼴을 보여서 아니에요. 급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상까지 갈까? 네. 말없이 걸었어요. 시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좋았어요.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예쁘다. 그러게. 시아버지가 옆에 섰어요. 함께 경치를 봤습니다. 은서야. 네. 오늘 일은 잊어줘.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 알았어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선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래? 혼잣말이 나왔어요. 시아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잖아요. 한수의 아버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욕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죠.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씻었니? 네. 옆에 앉았어요. 이번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은서야. 네. 너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큰 손. 아버님. 응. 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점점 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어요. 현관 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누구지?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뭐 하려던 거죠?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택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택배네.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잡았던 손. 모든 게 선명했어요. 나 먼저 들어가 잘게. 시아버지가 방으로 가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을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도 저항하지 않았고요. 키스하려던 거였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도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침묵이 흘렀어요.
내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은서야. 네, 나 미쳤나 봐.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 내가. 너도 그래?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손으로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수와는 달랐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넓은 가슴에 안겼어요. 단단했습니다. 침대로 넘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위에 있었어요. 저는 아래 있었고요. 은서야. 네, 괜찮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아버지의 몸이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그리고 그것 제가 2번이나 봤던 그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 수보다 훨씬 컸어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두려웠어요. 동시에 설렜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봉긋한 가슴을 만졌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분홍빛 부분을 입술로 만져주셨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응. 저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 어떤 밤보다도 뜨거웠어요. 격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했어요. 힘이 넘쳤습니다. 일주일에 1~2번으로 만족하던 제가 이상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어요. 시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었어요. 은서야. 네. 후회하지 않아? 생각해 봤어요. 후회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계셨어요. 커피를 타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니? 네. 어색했어요. 당연했죠. 커피 줄까? 네. 커피를 받으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은서야. 네. 어젯밤 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후회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알면 알 리 없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알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생각했어요. 또 하고 싶다고. 그날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시아버지가 제 방에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죠. 그리고 이번엔 저의 아랫도리 부분에 입술을 가져가셨어요. 처음 느껴보는 전율을 느끼며 또다시 뜨거운 밤이 시작됐어요. 이틀, 사흘, 나흘 매일 밤이 이어졌습니다. 제 몸은 만족스러웠어요. 일주일에 5번도 넘게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6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조심했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동네를 걸을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은서 씨,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기 힘들죠. 잘하셨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은요. 조심하세요. 입들이 험하니까.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뭐래? 아무것도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우리 관계를 눈치챌까봐.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시아버지와의 생활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드렸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여전히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 때로는 매일 밤. 제가 원하던 대로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체력은 대단했어요. 69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처음엔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요. 아들 잃고 혼자 남은 애를 내가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하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나도 혼자 외롭고 그 애도 외롭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요. 그 말 이후로 사람들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의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 시아버지 참 좋은 분이네. 소문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이제는 장을 보러 가도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은서 씨, 오늘도 장 보러 왔어요? 네, 아주머니, 시아버님께 잘해드려요. 네, 그럴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한다던데. 해볼래? 봉사 활동이요? 응.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거래. 너 요리 잘하잖아. 생각해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정성껏 만들었어요. 은서 씨, 손맛이 좋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먹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내가 웃으니까 보기 좋네.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은서야, 이거 봐. 웃긴 거. 안에 뭔데요? 다가가서 함께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응.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시아버지는 늘 제 온몸을 구석구석 입으로 혀로 부드럽게 매만져 주셨어요. 저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의 손길이 제 몸을 훑었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서야. 네. 사랑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이제 그냥 이름 불러. 금호라고. 금호.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응. 은서야. 그날 밤도 아버님은 오래도록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시아버지 아니 금호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그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커져 있었죠. 강해 보였죠. 저는 그곳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점점 세게 그리고 사탕 먹듯이 해보았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자다웠어요. 금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묵직한 것을 나의 은밀한 곳에 또 넣었습니다. 좋아. 네, 나도 좋아. 그 품에서 한참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수가 떠나고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한수도 원했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금호가 말했어요. 은서야. 응. 우리 이제 진짜 부부 같지? 그러네요. 결혼은 못하지만 마음은 부부야. 응. 일주일에 5번도 넘게 하니까 좋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요. 뭐가? 우리 사이인데. 금호가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금호와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함께.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금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이 손을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았어요. 금호. 응. 사랑해요. 나도 은서야. 그날 밤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봤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부푼 배였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금호 씨의 아이였어요.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금호 씨가 말했어요. 나차, 우리 아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랐지만 축하해 줬어요. 늦둥이네요. 축하해요. 건강하게 낳으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금호 씨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은서야. 꽃 예쁘지? 응. 예뻐. 금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배를 만졌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라. 미소가 나왔어요. 한수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래. 금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도 기뻐할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거 그럴까요? 그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은서야. 눈물이 났어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금호 씨.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 금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은서야.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응. 아내이자 동반자. 그게 너야. 가슴이 벅찼어요. 나이도 관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맞는 삶이라는 걸. 행복은 정해진 틀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찾았습니다. 금호 씨와 함께하는 이 삶에서 뱃속에 아기가 움직였어요. 어머, 움직여. 진짜? 금호 씨가 배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야, 아가야 웃음이 터졌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를 비추는 빛,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은서야, 사랑해. 나도 금호 씨. 그렇게 우리는 함께였어요.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진짜 행복을 느낄 때까지 벚꽃이 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봄이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